자, 2016년 개정, 2016년부터 쓰여진 교재 수능특강 라이트 4강 제목 추론 출발하겠습니다. 제목 추론이 나오는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리서처 출발합니다. Researchers Donald Rademeyer, a medical doctor, and Amos Tversky, a cognitive psychologist, tracked 18 arthritis patients over 15 months, asking them to rate their pain level twice each month. 첫 줄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and 병렬로 이렇게 두 분이 등장하고 계시죠. 뒤에 있는 분은 성함이 아모스 트베르스키고 앞에 있는 분은 연구자인 도널드 레드마이어 이분입니다. 이분 뒤에는 콤마 나와서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박사긴 박사인데 의학 박사이시고, 두 번째는 cognitive psychologist. cognitive라고 하는 형용사는 인지의, 뇌의라는 단어여서 인지심리학자인 아모스 투베르스키라는 두 분이 tracked 18 arthritis patient, 아리스티시스, 아르티스, 이거 명사로 관절염인데요. 18명의 관절병 환자들을 15달에 걸쳐서 추적 조사한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말이죠. 콤마 ing와 이렇게 나왔네요. 이 녀석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라색으로 칠을 합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분사구문이죠. ing로 출발하고 있고 콤마가 동반될 수 있으며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점수를 점수로만 매겨봐라 라고 요청을 하면서 18달 동안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칠판에 적은 대로 asking, ing 나와 있는 부분은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때 문장에서 ask는 비록 분사구문이 됐다 할지라도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ask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받는 무슨 동사? 오형식 거푸집 동사가 되죠. 목적어에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하라고 ask 하다. 여기서 ask는 요청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 그들에게 rate 점수를 주세요. rate는 비율이지만 동사로 썼을 땐 별점을 주는 거예요. 별점 5개, 4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그들의 고통 정도를 한 달에 2번 정도 표시를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ing니까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죠.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track 동사로 추적하다를 해석해보면 요청하면서 18달 동안 18명의 사람들을 추적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분사구문인 동시에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ed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여기에 만약에 콤마 다음에 asked가 나오면 이때는 마치 앞에 있는 track이라는 동사에 연결되는 병렬 구조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track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연결되는 병렬 구조로 둘 다 과거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 접속사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병렬 구조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도 문법상 틀린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y match these data up with the local weather report. match, 동사로 연결시키다. 그리고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with 전치사 이하와 연결을 시키게 되죠. match A with B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A는 이러한 데이터를 up with, match up with local weather report.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지역에 있는 날씨 보고와 날씨 예보와 연결을 시켜봤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관절염 나왔잖아요. 우리 관절염 환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프신 분들이 아이고 어리야 비가 오려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관절염이시죠? 얼마나 아픈지 보세요 라고 하고 그날의 날씨하고 대조를 해본 겁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All but one of the patients believe that. 대절을 믿었는데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가 되네요. 벗을 보고 세모를 선생님은 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all과 one은 병렬 구조로 이어지기가 좀 애매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벗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셔야 되죠.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벗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그러나,
하지만에 아주 자주 쓰이는 접속사로 쓰이죠. 하지만 전치사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 단어, 즉 except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을 만한 노래 Nobody Nobody But You 란 노래가 있죠. Nobody란 노래 원더걸스의 전통가요 아니겠습니까? 너를 빼고 남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 you, 너를 제외하고 나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but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빈도 중에 99%는 아마 이 뜻일 건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이 글에서의 but은 1%로 예외적인 제외하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환자들 중에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랍니다. 들어볼까요? 환자들의 모든 사람들 중 한 분을 빼고 모두가 대절을 믿었대요. Weather changes had affected their pain level.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날씨의 변화는 그들의 고통의 레벨을 변화시켰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when the Rademacher and Tversky mapped the report of a pain onto the map, the weather the same day. when으로 출발하는 이 절은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설명이 됩니다.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죠. 그래서 but이라는 문장 다음에 실제로 주어 동사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 부분을 조건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레벤마이어와 트베스키 위에 있었던 두 연구자가 mapped 동사로 지도에 표시하다. The report of pain onto the weather 똑같은 날 혹은 그 전날 그리고 이틀 전에 날씨에다가 어느 요일에 어느 정도의 아픈지를 지도로 표시해 본 결과 There's no association 연결고리 따위는 없었다는 것이죠. Association 연결성, 연관성입니다. At all 전혀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통과 날씨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Despite the strong beliefs of the subject who participated in their experiment, changes in the weather were entirely unrelated to reports of pain. 맨 마지막 문장은 빨간색으로 밑줄 쳐 보았습니다. 구문 독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스크린 올리고 같이 가도록 할게요. Despite the strong beliefs of the subject. Despite란 전치사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 이 단어는 시험에 빈번하게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although와 빈번하게 둘 중 하나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Strong beliefs of the subject. S 붙었고요. 그 뒤에 뜻으로 출발하는 관계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사는 who부터 experiment, 실험까지가 묶여지면서 who는 우리에게 정보를 선사해 주죠. subject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subject 중에서 이제 만나게 될 수많은 subject는 주제나 과목의 확률이 떨어지고요. 이때는 피실험자 혹은 피지배민 이런 단어로 쓰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주제들이 아니라 who로 설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는 피실험자겠죠. 아까 도널드 레드마이어와 아모스 트바르스키가 연구했잖아요. 18명의 환자들을 추적했죠. 그럼 그 환자들이 바로 subject인 겁니다. 피실험자들의 강력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실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Participate in their experiment. 실험에 참여했던 피실험자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 오늘은 날씨가 구리니 나의 무릎이 아픈 것이 틀림없어. 내일은 날씨가 좋으니까 어제보다는 내가 안 아픈 것이 틀림없어. 와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Changes in the weather were entirely unrelated to reports of pain.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unrelated입니다. 날씨의 변화들은 고통의 보도와 전적으로 관련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픈 날과 실제로 날씨가 안 좋은 것 그리고 아프지 않은 날과 날씨의 연결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 제3자적인 역할에서 2명의 실험자가 지도에다 표시를 해보니까 별로 관련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 unrelated를 없앨 경우에는 그냥 related로 됐을 경우에는 문장에서 틀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알아두시고요.
또 change에 s가 붙어 있는 게 문장의 전체 주어고 동사가 were 되어 있는 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4강의 1번 여기까지 봤네요. 자, 다음 문제는 4강 2번입니다. 사과를 먹는 행위를 우리의 글 읽기의 행위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한 글인데,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거든요. 침도 느끼고 침도 나고 그리고 향기와 이 사과가 어디서 왔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글을 읽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글을 읽으면서 사과를 먹자는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글을 읽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촉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나의 경험, 즉 글 읽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사과를 통해서 나오는 과수원의 가능성처럼 글 읽기를 통해서 글 읽기가 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배경 혹은 수많은 가능성들이 열릴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단순하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뭔가 비어있는 느낌의 글인데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문법적으로 또 해석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2번입니다. Imagine you are eating an apple. 너가 사과를 먹는다고 상상해보자. As you bite into its skin. 너가 사과의 겉껍질을 바이트 확 씹어 먹었을 때, 그러면 it is crisp and snaps as your teeth crunch into its skin. 나와 있습니다. 엔드 병렬 구조로 나와서 eat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snaps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죠. 둘 다 s로 끝났어요. 그리고 eat가 돼서 사과는 바삭바삭하고 snaps 움켜집니다. 너의 이빨을 움켜쥐는 거죠. 언제? As your teeth crunch into the skin. s는 새로운 접속사로 새로운 문장을 출발하게 돼요. 이렇게 부사절로 너의 이빨이 그 사과 껍질을 파묻어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빨이 딱 들어갔을 때 사과가 너를 딱 잡아먹고 있는 형태, 이런 걸 스냅이라고 쓴 겁니다. 처음에 사과는 makes you salivate with its tart taste. 처음에는 사과가 너로 하여금 salivate, 침이 나게 해요. with its tart taste로, 아주 그 쓴 맛으로, 타르트한 그런 맛으로 처음에 쓰니까 침이 확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곧 너는 begin to savor its rich, full, sweet flavor. 풍부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달콤한 맛을 느끼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건데, 그리고 나서 느낄 수 있답니다. You can smell its orchard freshness as you continue. 너가 계속해서 munch, 우물우물 씹어먹는 것이죠. 이런 맛있는 과일, 사과죠. 사과를 계속해서 씹어갈 때 너는 과수원의 신선함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뭐 했을까요? Notice what I have just done. 네가 방금 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니? 알아차리겠니? 우리는 맛과 향 그리고 과일을 먹는다는 느낌을 경험한 거야. 너의 뇌는 experience no difficulty in experiencing the eating of this fruit while reading. 글을 읽으면서 이런 과일에 먹는 경험을 느끼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 라고 적혀 있죠. While reading은 분사 구문이니까 이렇게 뭘 읽으면서도 과일 맛을 느끼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죠. Why aren't you? 그러면 있잖아, 다른 글을 읽으면서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니? Or aren't you doing this while reading other material as well? 다른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는 않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doesn't make sense, doesn't make sense 두 가지 문장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죠. 대절이 말이 되지 않니? 대절이 괜찮지 않나? 또한 대절이 괜찮지 않나? 가 주어, 진짜 주어 대절로 쭉 물어봤고, 두 번째도 쭉 물어봅니다. 이 문장엔 더 플러스 비교급과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 있죠. 앞에 있는 거 하면 할수록 더 뒤에 있는 거 하게 돼. 자, 설명을 위해서 파란 거 하게 되면 할수록 더 빨간 거 하게 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잘 보고 계시죠?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읽으면서 더 많은 감각을 쓰면 쓸수록 너는 더 많이 자극이 될 거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쓰라고요. 그리고 또 너가 뇌를 더 많이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그것이 to retain and recall that information later. 나중에라도 그 정보를 회복하거나 다시 보유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it과 같은 녀석입니다. 이렇게 같은 색깔이고요. 위에 있는 거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짙게 색깔을 좀 칠해 보겠습니다. 이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뇌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빠르게 더 자극을 하면 할수록 정보를 빨리 보유할 수 있고 바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구문 독해는 다 끝냈고요. 배경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는 행위가 처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이런 행위를 하라. 즉 사과를 먹는 행위처럼 어떤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여러 감각을 열어둬라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감각을 쓸수록 뇌가 자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극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너가 읽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기억된 걸 잘 회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인 것이죠.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 글은 잘 쓴 글은 아니에요. 즉 교과서나 우리 부교재에 나올 만한 좋은 내용의 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략된 부분이 많고 또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마 이 글이 원래 갖고 있었을 때는 위나 중간이나 아래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선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 파란색 하면 할수록 빨간색 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문장도 더 플러스 비교급 하면 할수록 빨간색 하게 된다. 이런 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더 쉬워질 거다. 마지막 문장에 어순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문장에 어순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강의 2번이었습니다. 4강의 3번 문제입니다. 나무가 없다면 이라는 상상으로 출발하는 글인데요. 이 글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If you're in a building, 건물에 있다면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all the wood would come from the plant suddenly disappear. 상상해봐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만약 모든 나무가 사라진다면. 이렇게 if절에는 보라로 칠을 하고 왓절부터 이렇게 잘라두고 보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다면, 즉 앞에 있는 나무가 disappeared, ed가 나와 있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은 실제로 어떤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무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한번 산정해 보는 겁니다. 예상해 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모든 나무가 사라진다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까? 라고 상상을 해보자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추가로 wood comes from plant, 나무이기도 하고 또 작물로부터 오는 나무들, 이런 것들까지 말이죠. Many buildings would collapse, either A or B. 모든 건물들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or vanish, 사라질 겁니다. Except for the nails. 못들만 빼고 나서 다 사라져버리거나 부서질 거야. Sitting in a concrete building, 네가 콘크리트 빌딩에 앉아있다고? Wood forms, 이게 거푸집이죠. 나무로 만든 형태들이 were used to hold the concrete as it had hardened. harden, 동사에다가 en이 붙였어요. en이 붙어서 형용사 en이 붙으면 딱딱하게 하다. 콘크리트가 굳을 때 콘크리트를 잡아주도록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거푸집이죠. be used to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칠판 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던 것 중에서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홀딩이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잖아요. 기억해 두셔야죠. 이것은 잡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달라지죠? There's a good chance your chair and table would vanish if it would suddenly cease to exist. 아까 나왔던 밑줄이 또 나왔습니다. If 가정법. 나무가 갑자기 존재하기를 멈추게 된다면 앞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사라질 확률이 좋다. 의역해서 good chance. 상당한 가능성.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것이죠. Now think about your clothing. 이제 네 옷에 대해 생각해보자. 작물이 없다면 너의 cotton shirt, pants, dresses and coat, socks, sneakers and underwear 이 모든 속옷이나 등등등등 너의 옷들이 would all vanish 사라지고 most of us 우리는 would be naked without plant product 식물이나 작물이 갖고 있는 그런 산물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헐벗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To get a feeling for how much we rely on plants to protect ourselves from the environment. rely on 하나의 동사고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만큼이나 작물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얻어보려면 생각해보려면 imagine yourself somewhere no plants 식물이나 작물이 없는 너 자신을 없는 곳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The Sahara Desert for example 예를 들어 사하라 산막이라든지 North Pole 북극점 같은 것이다. And imagine you're naked 네가 헐벗은 채로 상상해보자 이거죠. 어우 끔찍해요. 근데 상상해봤더니 안 가고 싶어요. 그죠? 나무의 중요성 식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계속해서 가정법 문장에 나와 있었어요. 가정법 살짝 정리하고 갑시다. 가정법은 어떠한 사실의 반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제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시제의 왜곡이라 함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적어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 ed 동사의 과거를 썼지만 과거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가 돼요. 즉 과거 시제가 썼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써줌으로써 시제를 왜곡시키고 과거지만 현재 사실이니까 틀렸다. 이거는 어떤 사실의 반대다 라고 이 안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얘는 앞에 나와 있는 would가 조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가 만약 뭐뭐라면 주어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쓰는 문장이 바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의 형태죠.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친 보라색은 알다시피 부사니까 랜덤하잖아. 어느 자리든 알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글들은 이 if절이 뒤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술형의 글을 쓴다면 굳이 if절의 위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선생님이 첫 단어로 if를 주어줬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만 더 가면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을 경우에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if가 생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동사의 ed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콤마가 찍혀져요. 그리고 위에 있는 would가 포함되어 있는 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의 순서가 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if가 없죠. 그 얘기는 생략된 거고 그 생략의 흔적을 나타내서 바로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는 무슨 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치? 도치가 발생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이 여러분이 나와 있는 글에서 선생님들이 도치에 대해 설명을 했으면 선생님의 현재 강의나 현장 강의에서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까지 해서 3번은 다음 문장까지 다 끝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4강의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4번, 우리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태도 한번 찾아봅시다. 네, 태도를 찾으면 여기 나와 있네요. 태도, 빈칸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빈칸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니까 가장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러분들 빈칸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으로 적어놨고요.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빈칸 내지는 혹은 어휘어법 정도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합니다. We believe that good will come us. 우리가 우리를 믿죠. 뭐라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거다. 그리고 we are worthy of this goodness. and 병렬 구조로 대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너는 좋은 일이 나에게 발생할 거다. 대절.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치가 있다. We are worthy of 뭐뭐의 가치가 있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빈번하게 다른 표현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be worthy of는 deserve란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desert 아니고 reserve 아니고 deserve로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를 받을 만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deserve, worthy of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이 단어를 deserve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운에 대한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the outcome of the situation 결과의 상황은 will be likely be good 좋아질 확률이 높다. regardless of the outcome 결과와 관계없이 중간에 나온 regardless of는 부사니까요. The key to our own success 우리 성공에 대한 열쇠 중요한 점은 is simply the attitude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태도들이다. When we enter the situation 우리가 상황에 들어갈 때 말이죠. When we enter the situation은 부사로 봐야 되는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enter가 타동사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타동사가 뭐예요? 을을이 궁금한 동사죠. 근데 여기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있는가? 그렇죠. 상황을 들어가다. 좀 이상해요. 상황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into나 to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완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enter the situation을 하나의 완전 타동사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Take for example on even more serious physical situation like medical surgery. 글이 이렇게 전환됩니다. 이제 예시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학 수술과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상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If you're convinced that be convinced는 납득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납득되다. 그래서 납득이 되어지면 왠지 수동이지만 뒤에 목적어를 받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납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are convinced를 타동사로 외웁니다.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뒤에 밑줄이 목적어가 되겠지. That you might experience a death during the procedure. 이런 절차가 뜻하는 말은 수술이죠.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할지 모른다 라고 납득된다면 then this possibly could be your outcome. 이것은 너의 결과될 수도 있다. On the other hand, 반면 if you are convinced that 또한 타동사라고 했죠. That you are going to fight your way through the surgery and put all your effort into full recovery. and 병렬 구조 나오면서 뒤를 보고 앞을 봤더니 put과 fight가 나와 있습니다. be going to 다음에 나와서 얘가 면밀하게 말하면 동사라인데요. 이게까지 한꺼번에 동사잖아요. 그래서 너의 길, 수술하면서 너의 길을 싸워, 의역해서 자기의 길을 맞서 싸우면서 나아가고 모든 노력을 완전한 회복에다 놓게 된다면 this will likely to be your outcome. 이것은 너의 결과가 될 것이다. 즉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맥락이 되시는 거죠.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이 아래에 있는 take for example부터는 문법적인 내용이나 어휘적인 내용 그리고 지칭하는 내용을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아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글이에요.
그래도 내용은 잘 알아두시고 attitude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부분, 후반부에 있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두세 개 잡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별표를 칠했네요. 이것이 너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일까요? 각각의 지칭하는 바를 찾아라라고 하는 서술형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위에 있는 this가 뜻하는 바는 바로 죽음입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아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회복 정도가 되겠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full recovery, 미안해, 앞에 있네요. 이 단어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유형은, 그렇죠,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형, 연결사입니다. on the other hand와 for example이 위치상 적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시에서 반대 얘기니까 on the other hand인데, 똑같이 if you are convinced 똑같으니까 similarly와 같은 유사한 연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맥락상 부정적이면 부정이 너의 결과, 긍정이면 긍정이 너의 결과 된다는 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선생님이 잡아줄 내용은 거의 다 잡아준 것 같아요. 하나 라스트로 가고 칠판 본 다음에 4강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칠판 볼까요? 방금 나온 글에서 enter라는 동사하고 fight라는 동사를 보면 두 단어는 타동사이지만 타동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fight라는 동사는 보통 싸우다인데, 우리는 사람을 싸우다, 전쟁을 싸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다, 전쟁에서 싸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 친구랑 싸웠어 라는 말은 약간 중의적이에요. 첫 번째, 친구랑 맞서 싸웠어, 1대1 다구리 말고 다이다이 떴다. 두 번째, 또 친구랑 우리 편이어서 친구랑 맞서 다른 사람에 맞서 싸웠어,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갖고 있는 단점인데, 이 fight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 나오면 이때는 목적어에 맞서 싸우다, 즉 중간에 against와 같은 대항하여라는 전치사가 생략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enter 또한 마찬가지예요. enter는 또한 목적을 받는 타동사라서 어디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enter는 보통 enter the university라고 하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건 대부분 입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enter into the university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말에 좀 더 맞아 보이죠. 대학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 에를 into를 갖다 쓰는 거니까. 근데 enter into the university는 physically, 즉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제 대학 건물 안에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이해가요? 내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학 건물에 들어가 본다, 이런 표현이면 enter into the university고, enter the university라는 얘기는 대학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고 대학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enter 다음에 목적어를 쓰지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즉 두 동사 모두 타동사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게 약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enter into나 enter to라고 쓰는 게 완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대학 건물에 왜 갔을까요? 보통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fight with, 누구랑 맞서 싸운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동사들은 무엇인가? 자, 이거 칠판 지우고 무조건 쓰면 안 되는 단어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세 가지 예시를 썼습니다. marry with me, 나와 결혼하다. with가 나오면 와니까 우리 말레는, 한국말에는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쓰잖아요. with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결혼식장에 탁 난입해서 결혼하려는 둘한테 나도 껴줘, 셋이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와 닮았다, 빠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answer to the question,
to가 붙으면 얘가 명사화 돼요. 우리 타동사 얘기했죠?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answer to가 되면 얘는 명사가 되거든. 이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고, 아까 있었던 fight와 enter는 학교 선생님이 많이 언급했을 때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강 여기까지였습니다.